네, 오늘 방송에서 사료주 이야기 좀 많이 들으셨죠?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나 사료주만이 좀 강하게 올라주는 그 곡물가 상승, 그리고 유가 상승, 천연가스가 상승, 인플레이션 관련주들만 좀 움직여주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이걸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연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오늘 이 이슈가 너무 궁금했던 게 네. 저도 경제방송을 보면서 죄다 사료 이야기를 하길래 그쵸. 예, 지금 이게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시기인가? 혹은 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만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다뤄보고 싶었거든요. 네네. 먼저 하반기에도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그 수혜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네. 전체적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또 하나의 테마가 강하게 움직일까요? 글쎄요. 일단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상반기에 좀 극심했던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년 동기 전월 대비해서 예상치도 하회하고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과연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8월 CPI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9월에 FOMC 회의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생길 것인지 이런 것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8.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근원 쪽의 CPI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쪽에서는 에너지가 4.6% 동기간에 하락했고요. 휘발유가 7.7%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전월과 동일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음식료라던가 이런 쪽들이 굉장히 높게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이번 주 후반에 개인 소비 지출이 또 발표가 돼요. 연준에서 이제 물가를 그 금리를 정할 때 가장 이제 크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지금 6월에도 PCE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 상승한 흐름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흐름들이 여전히 꺾이지 않고 소비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연준의 긴축을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는 요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딱 미국은 하나입니다. 그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 쪽을 잡기 위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안 잡혔다라고 하면은 더 강하게 지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75bp 인상이 9월에도 합당하다라고 하는 연준 위원들의 힘을 실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8월 CPI가 또 나오게 돼요. 9월 13일 9시 반에 발표가 되면서 다음날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거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지금 1,340원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조금 이제 우스갯소리로 여기 뚫렸을 때는 1,500원 보인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조금씩 현실화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스권이 뚫려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그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피크 신호가 보인다라고 하면서 특히나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도 성장주들이 강한 반등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곡물가 상승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건지. 곡물가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연초 대비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 3분기 상승이라는 말은 2분기 대비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연초에 보였던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거를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곡물가가 대부분 급등을 했습니다. 맞아요. 여기에는 이제 CME 선물 이런 쪽들에서 투기적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의 한몫도 있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투기적 변동성에 베팅하던 자금들은 많이 빠졌어요.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요. 그런데 지금부터 어떻게 될지는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한 그런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히트플레이션입니다. 열이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만큼 환경을 그동안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훼손을 시켜온 것에 대한 어떤 지구의 복수? 이런 거로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좀 안타까운데요. 이게 굉장히 높은 열이 지구가 유지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작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도 티니지가 지금 평균 기온이 47도를 찍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농민들은
빠르게 수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어서 빨리 수확을 하다 보면은 그만큼 평년에 비해서 작황 물량, 수확 물량들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곡물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뭐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주부터도 이 곡물가 상승 네. 전망 속에 특히나 사료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이 사료주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구간에서 네. 인플레이션의 폭우로 인해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자 고려 산업의 주가도 좀 상승을 했거든요. 지난주에만 20% 넘게 올랐다고 맞아요. 하는데 뭐 고려 산업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사료주 전반적으로 좀 분석해 보자면 현재의 이 가격대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일단은 뭐 고려산업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단기간에 많이 빠졌다가 많이 올랐었죠. 그랬다가 네. 많이 빠졌다가 또 급등을 8월 중순부터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올라갈 때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 60일 마지막 이평선을 계속 뚫지 못하고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곡물가 올라가고 사료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세계 최대 화학회사 중에 하나가 바스프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암모니아 생산량 자체를 줄인다고 해요. 이 암모니아 쪽에서 질소, 비료 이런 쪽들이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비료, 사료 이런 쪽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 글쎄요. 이게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에도 사실상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좋아질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종목들이 많았어요. 약간 좀 테마성으로 너무 급등락을 펼치는 그런 단기 테마적인 성격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만 사료주, 비료주에 대해서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아직까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보자. 네. 사실 지금 사료주, 곡물주들이 많이 올랐지만 지난주, 이번주 올랐지만 이전 고점으로 봤을 때는 손실 보시는 분들이 좀 그렇죠. 많으실 겁니다. 네. 그때 대비해서는 투기성 열풍이 좀 잦아들었기 때문인데 그럼 천연가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천연가스는 미국에서 14년 만에 최고치를 맞아요. 기록했잖아요. 그럼 네. 요거는 곡물가랑 다른 원재료가랑 달리 빠지지 않고 계속 오른 거예요? 네, 아무래도 지금 계속 최고가 경신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어요. 네. 이거는 유럽의 수요가 워낙에 탄탄했는데 그쪽에서 가스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랑 일본으로 와야 되는 그런 물량까지도 유럽에서 뺏어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겨울을 앞두고 LNG 천연가스 쪽을 비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말로 치열하게 국가 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유가로 환산을 했을 때는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배럴당 거의 400달러를 돌파한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이제 국제 현물가가 한 60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연말까지는 100달러 얘기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겨울이 다가오는 만큼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해요. 그래서 열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더 추워지는 거죠. 폭설이 내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에너지원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게 유럽 국가들에는 지금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도 연방가스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부분 검토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유럽에서는 가스 배급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이렇게 나눠주겠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S오일 같은 것들 올라오고 있어요. 정유주인데 이게 수소 관련주로도 좀 부각을 받았죠. 한국하고 사우디가 스마트 혁신 성장 쪽에서 수소 밸류체인 만들어서 우리 쪽으로 수소를 생산해서 도입하는 이런 부분들 논의하면서 좀 각광을 받았고요. 거기다 SK 이노베이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SH 에너지화 이건 좀 약간 테마성 종목이고요.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같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은 이제 유럽에서 가스하고 전력 가격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경유의 공급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생산하던 것들의 단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경유 쪽의 생산 단가가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유주가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에서도 또 하나가 있죠. 신규 예전에 좀 혁신을 불러일으켰던 셰일가스 쪽이 있는데 신규 셰일가스라던가 시추공 이런 쪽들이 예전하고 생산 단가가 너무 맞지 않는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에너지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축소가 된다, 에너지원이. 그런다고 했을 때는 더욱더 LNG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연가스 값이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관련주도 올랐는데 종합상사도 같이 상승을 맞아요. 했어요. 이 종합상사 역시도 연초에 보여줬던 상승 대비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네. 최근 한 달 새 방향을 틀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포스코 인터도 있겠고 네. LX 인터도 있겠고 이들 종목에는 2차 랠리가 와줄까요? 올 2차 연말에? 랠리 오고 있어요. 네, 오고 있어요. 이미 25,000원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뚫었을 때 네. 이런 자리가 이제 제가 매수를 하기는 싫어하는 자리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강하게 돌파, 갭 돌파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에는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자리에서 이제 사서 오히려 2차 랠리를 또 한 번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자원개발 쪽이 결실을 맺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LX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 가스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화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인도네시아, 호주 이런 쪽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너지원 다변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 에너지원을 생산하는데 단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상대적으로 눈에 안 띄던 이런 것들도 예뻐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상사주들이 2차 랠리를 펼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하나 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 가격들이 만약에 안정화가 되고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오면서 수요가 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랠리들이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변화, 포트폴리오 다변화하면서 신사업단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 준비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고 월봉으로 왔을 때 이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파동이 여기에서 나와버렸죠. 이 장기 이평선 120 월선을 이런 식으로 이번 달에 33%짜리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매물대 26,000원대도 빵 뚫어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삽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여러분들 못 사시겠잖아요. 네. 그런데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일단은 정고점 부근 3만 원을 넘긴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고 있는 가격은 4만 원까지도 지금 보이기는 합니다. 네. 아니 최근에 그 합병 이야기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날 쏘아 올렸고 네. 윗꼬리가 달린 듯 했지만 다음 날부터 계속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전 고점까지도 뛰어넘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사용과 사장님은 이런 차트를 좋아한다. 저는 맞아요. 개인적으로 LX 인터내셔널처럼 네.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 도달 못한 이런 종목을 조금 더 선호하거든요. 근데 확률상으로 네. 거기를 뚫었을 때 차라리 사는 게 더 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 두터웠던 35,000원 매물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가격대는 한 42,000원 정도가 보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둘 다 신규 매수는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도 될 것 같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앞서 사료주와는 조금 다르게 상사주에 대해서 네, 조금 완전히 더 다른 긍정적으로 관점이에요. 이야기를 네. 해주셨어요. 그럼 현 시점에 인플레이션 관련 수혜주라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 연말에 좀 시장의 해칭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수혜주 무엇을 마지막으로 눈여겨볼까요? 이제 LNG 쪽이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LNG 관련해서는 저는 뭐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들도 좋게 보고 있고요. 기자재 쪽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본행제 관련해서 한국화본 동성화인텍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8월 1일에 이슈에서 동성화인텍을 이제 한국카본의 시총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15,000원을 제가 드렸었더라고요. 일단 친환경 선박의 수요는 필연적으로 증가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LNG선의 성과 자체가 거의 최고치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카타르 쪽 발주가 계속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전부 다 LNG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래서 23년도 내년에 사상 최대 매출 달성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22년과
23년 연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컨센서스 나와 있는 걸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둘 다 높게 나올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 가지고 단순히 비교해 봤을 때는 동성화인텍의 시총이 한국화분 대비했을 때 한 78% 수준 정도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밸류 메리트는 오히려 이쪽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변한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 비교해 보니까 한국화분의 58%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물론 이것만 놓고 단순히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올라온 시점에서도 12,500원까지 열어놓고 매수 또 신규로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17,000원 목표가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성화인텍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시 목표 주가 15,000원이었는데 맞아요. 17,000원으로 상향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0% 이내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 인플레이션 관련주 들어봤고요.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